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강보합 마감했고 오늘 특별한 주도주는 없었습니다. 연휴 때까지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운수 장비라든지 전기전자는 선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의료 정밀 의약품 이렇게 좀 실체가 없는 종목들은 또 약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이제 시장이 정상화된다라는 우리 시장이 정상화된다라는 그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실적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는 이런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단기 급등 후에 한 3일 정도 숨을 골랐으니까 반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확률적으로 과거 패턴에 기반해서 봤을 때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거래 대금이 살지 않고 지금 고금리에 이제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이 고금리에 적응을 한다면 어느 기업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냐라고 하면 단언컨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다루게 될 텐데 삼성전자의 요 재무를 보면 요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17조 원 정도가 있고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80조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삼성전자 실적은 감소했는데 현금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를 제외하면 이제 투자를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쌓여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랑 요것만 합쳐도 거의 뭐 97조 원입니다. 막강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금융자산도 11조 원 합쳐서 뭐 110조 정도의 이자 발생 현금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를 보면 단기 사채는 아예 없습니다. 차입금 3조 5천억 정도 있고 이자 발생 부채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장기 차입금도 340 이거는 뭐 그냥 예의상 빌린 것 같은데 거래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장기간 해외 달러 표기 사채 갖고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삼성전자는 일단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거의 없고 현금성 자산이 많다. 자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이 110조입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가 낮아서 예금 금리가 1%일 때 하고 지금 이제 4%도 있고 한전채 사면 6%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요걸 운용을 했을 때 연간 6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 개선이 됩니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한창 좋았던 시기도 보면 1년에 영업이익이 51조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이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7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6조 원 정도, 6조 6천억이 이자 비용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한 14조 원 정도 버는데 법인세 내고 나니까 한 10조 원 정도 남네. 뭐 이런 구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자 이자 수익이 영업이익을 능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얘기로 한다면 본업이 약간 부진하더라도 나머지가 또 받쳐준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현대차 그룹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고금리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실적 개선의 어떤 여지가 있다. 근데 번호까지 4분기에 좋아질 거니까 주가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겠냐라는 게 이 전망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날씨가 드디어 풀리나 봅니다. 한여름 날씨인데 아직도.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이런 종목들은 꽤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그 최대주 지분율이 낮은 종목들은 물론 이제 이 정도 경영을 한다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든 낮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니까 주주들이 '차별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아니 뭐 대주주가 자기 식구들 다 집어넣어 가지고 회사에서 월급 다 빼가고 '우린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당연히, 당연히 이제 주주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근데 그 움직임을 전자주총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의결권 행사가 쉬워지니까 이제는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반강제로 정도 경영을 하게 되게끔 하면 국내에서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저렇게 빼먹는 것만 없더라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주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어 한때 성공했다라고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사업으로 성공은 할 거다.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이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지난 십수년간 저하고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제 진심을 아실 텐데, 또 모르는 분들은 좀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최종 목표는, 꿈은 계속 작아집니다. 꿈은 이제 처음에는 이 주식 시장을 완전히 정화를 하는 게 꿈이었고, 첫 번째 꿈은. 두 번째 꿈은 이제 작아져 가지고 그래도 나라도 깨끗해져야 되는, 이것도 깨졌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예. 세 번째는 이제 내 역량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기는 힘들겠구나. 우리 같이 있는 분들만이라도 경제적 자유인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무리라고 생각될 만큼 권하는 이유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태양광을 기반으로 우리 주식 투자가 보완이 되고, 그 주식 투자가 보완이 되면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광을 기반으로 해서 현금이 20년간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아서 주식 투자도 잘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고, 이 리사이클링 사업을 성공시켜서 여러분들을 다 경제적 자유인으로 만들겠다,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일단 들어가는 돈은 제가 계속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사업에, 리사이클링 사업에. 이 리사이클링 사업은 뭐 여러 번 설명드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또 재밌으니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국내에 뭐 한국 배폐사라든지 아니면 황조라든지 이런 집진 분진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업체의 기술은 모두 한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예. 윤 교수님한테 나온 건데, 이 기술의 기반이. 그리고 이 업체들이 이제 분진을 가지고 폐기물,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기금속을 추출하고, 예, 남은 폐기물이 있는데, 이 폐기물은 진짜 폐기물로 버려집니다. 예, 매립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게 톤당 5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이 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하는 기술을 갖고 계신 이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폐기물에서 환원철하고, 그리고 이 환원철을 바탕으로 스테인리스를 만들고, STS, SUS, 예, 서스를 만들고, 그리고 요 외에 이제 건축 자재가 나옵니다. 이게 55% 정도 나오고, 한 1%가 기금속이 나오고, 44%가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돌이 나옵니다. 즉 폐기물 5에서 12만 원 정도 해서 버리는 폐기물을 갖고 와서 이 환원철 55% 정도 만들고, 이거 인고수로 팔면 바로 산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금속과 건축 자재는
예, 요즘 뭐 계속 건축자재 비용이 오르니까 충분히 또 수요가 있을 것이다. 벽돌이나 이런 걸로. 예, 요렇게 봤을 때 돈을 받고 와서 돈이 되는 걸 만든다. 이 사업이 과연 안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접근인데, 제가 뭐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려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받은 땅이 있습니다. 땅이 2만 평인데 이 2만 평의 평당 가격이 6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이 120억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돈이 넉넉하게 들어가서 잘못되면 큰일 나더라 이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만 평을 살 때 1만 평 정도만 필요하니까 땅 위치는 아주 가깝습니다. 이 기업들에. 그래서 물류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을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만 평 정도 살 수 있는 이 주체를 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 그러면 같이 사면 이제 이 120억이 60억이 되니까. 예, 같이 사고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만 평, 2만 평 사서 1만 평 쪼개서 파시라. 그러면 이게 훨씬 60만 원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 또 제 성격상 뭐 중간에 뽀찌 먹고 이런 것도 제 성격상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반은 같은 가격에 사서 6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이제 땅이 확보가 됩니다. 1만 평의 땅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원료 수급을 할 수 있는 폐기물 수급을 할 수 있는 기업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포항에도 가깝고. 자, 그래서 이 집진 이 분진 폐기물을 1만 평이 되는 공장에서 처리를 한다. 원료가 들을 게 있습니까? 전기로. 전기로 이것도 지금 일본하고 독일 쪽에 중고 설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으면서 이걸 새 걸 사면 한 300억에서 500억이 듭니다. 근데 중고로 사면 이 10%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땅 60억에 중고 설비 다 갖추면 한 40억 정도 되지 않을까. 100억. 이걸 뭘로 돌릴 건데, 그거는 이제 그때 생각하고 일단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나중에는 뭐 이게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설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벤처기업 등록해가지고 정책 자금을 받든지, 뭐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리사이클링이기 때문에 국가 과제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당장 팔 수 있는 철이 나오기 때문에 화는 철이 나오고, 그리고 건축 자재가 나오니까 귀금속도 나오고. 예, 그러면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예상되는 매출이 3천억입니다. 예. 아, 예, 매출이 3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될 거니까 600억. 뭐 기업 가치 1조. 자, 100억 갖고 1조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00만 원만 투자하세요 해도 경제적 자유인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면 알뜰하게 산다는 전제로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뭐 강남에 집도 못 사 어쩌고 하시겠지만 이거 현금으로 부셔서 쓴다고 하면 이게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10억이면 예, 세금 떼고도 한 4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본인이 최저임금만 벌어도 이제 살만한 상황이니까 경제적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업을 제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예. NHN벅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NHN벅스는 안타깝게도 매각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에휴, SK가 산다고 할 때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태양광하기 좋은 토지나 건물 위치. 알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지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좋은데 나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데라고 하면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다 이제 뭐 의뢰가 들어왔던 부분들이고 보시면 자, 이걸 보시면 이게 뭐가 좋지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요즘에 이제 모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솔라셀 에너지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나온 결론인데 적어도 이제 각도는 의미가 없어졌다. 아직도 많은 태양광 업체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최신 트렌드도 모르고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방수에 대해서 뭐 우레탄을 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계속 우리 이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직원 일을 하긴 좀 그렇고 우리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그래서 방수가 지붕 방수에는 뭐가 좋을까? 근데 결국은 이 지붕 방수도 이 일대에서 굉장히 매출이 높고 방수 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가 폴리우레아를 썼고 우리는 이제 탄탄 방수라는 걸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폴리우레아 때문에 비가 새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 뜯었습니다. 모 현장을. 그래서 탄탄 방수로 해서 보면 친환경 제품이고 그 비에 쓸려서 내려가도 무해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게 연성이 빨라가지고 빨리 굳습니다. 한 2-3시간 만에 굳고 그리고 방수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신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을 계속 써봐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만 하니까 각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어떤 다른 업체에서 우리 견적 보고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견적 가격이 2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일단 뭐 그 업체에도 하는 얘기가 각도가 18도에서 뭐 30도 사이는 돼야 된다. 이게 옛날 모듈은 맞는데 요즘 모듈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예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요 모듈이 있습니다. 이제 KS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요 제품에 보면 지금 인증 받으려고 하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세계 1위 제품이고 세계 1위 제품이고 론지 제품이고 효율도 굉장히 오래가고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이걸 살펴보면 셀 기술에 보면 뭐 여기 뭐 이상한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이중 접합 셀 약칭 어쩌고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냥 하나의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이런 면이 있는데 태양광 모듈 면이 있는데 이 모듈에 빛을 어떻게 흡수를 잘 할 것이냐 그리고 반대로 흡수를 또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들어온 셀 안에 이 빛을 어떻게 여러 번 튕겨서 효율을 높일 것이냐 요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하나 큐셀에서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 방식을 뭐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텐덤 셀 기반인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거의 효율이 44%까지 올라가고 앞에 기존 방식은 한 28%가 이론적 한계입니다. 그러면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거 이론적 한계까지도 도달 못했는데 다른 거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기존의 어떤 29.3% 이걸 가지고 이 기존에 있던 걸 완벽하게 넘어선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거를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가격도 모르고 근데 기존 제품의 어떤 성능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중국 업체들은 계속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합니다. 그리고 생산도 전자동으로 하고 그리고 국내 업체들 보면 뭐 웨이퍼 자체가 태양광 웨이퍼 98%가 중국산입니다. 그냥 기반은 똑같습니다. 기반 똑같고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접목이 됐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 기술은 중국산이 오히려 더 많이 접목이 됐습니다. 저도 중국은 싫어하지만
예, 요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모듈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각도 방향이고 큰 의미 없고, 물론 북쪽은 보면 안 됩니다. 북쪽으로 보면 안 되죠. 큰 의미는 없고, 제일 많이 봐야 될 게 그림자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설치가 인삼바처럼 설치가 돼 있는데, 요즘 같으면 이거 다 발라도 됩니다. 각도 죽여가지고. 다 발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자가 없는데 딱 여기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장점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 공장인데, 예, 그 아시는 분이 이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봇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계속 연계점인데, 이게 바로 앞에 있으면 여기서 만들어서 개통 연계점까지 500m보다 훨씬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럼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에다가 인버터실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고, 여기서 이제 쭉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개통 연계점까지 이렇게 가는. 예, 그러면 어쨌든 효율이란 게 결국은 길이에 반비례하는데 훨씬 더, 길이에 반비례하니까 훨씬 더 좋아지고, 뭐 다른 요소도 그림자 지는 요소가 없으니까 괜찮고, 예, 그렇게 됩니다. 예, 반대로 이제 그 조금 피해야 될 거, 예, 피해야 될 건 이런 자리인데, 왜냐면 이 자리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특징을 보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특징. 예, 지금 보시면 햇빛 잘 들어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전봇대가 없습니다. 전봇대가 없으면 요런 이제 지중 패드로 가야 되는데, 요 지중 패드로 갔을 때 문제가, 여기 여유 공간이 보통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지중 패드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 지중 변압기도 설치해야 됩니다. 아까 같이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 위에 이렇게 약간 그 알같이 생긴 거, 요런 거 이제 달려 있습니다. 이게 변압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이 네모난 거랑 비슷하게 생긴 지중 변압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면 이 패드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개폐기도 들어가야 되고 지중 패드도 들어가야 되니까 공간이 한 5m, 5m 정도의 큰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설치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5m, 5m짜리가 없습니다. 길 한가운데 설치하면 차가 못 다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게 되고, 그리고 지중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겨우겨우 얻어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한 잔에 신청하면 4달, 5달 걸립니다. 어, 괜찮은데, 목이 괜찮은데 조금 순간 별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른 것보다 그림자가 안 드는 거하고, 그리고 전봇대가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예, 만약에 지상으로, 지중으로 다 그 선이 내려가 있는 전봇대 없는 지역이라면, 예, 그거 하시다 수명 단축됩니다. 예,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하나 더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저 웰빙 DC마트라는 이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밀집 지역에는 여기 만약에 이쪽에 나중에 뭐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막아버린다. 그럼 이건 그냥 말짱빵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오히려 그런 가능성,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자리, 그리고 공장 위에 이런 자리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데, 그게 전부 거의 99%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양광이 앞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아시는 분도 여기 계신데, 여기 보시면 태양광이 있을 겁니다. 이 호반 우동 위에 보시면 그 가정용 태양광 그때 당시 2천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하셨는데, 이 설치한 자리가 여기 아파트가 재개발돼 가지고 들어오면서, 여기가 들어오면서
기가 막히게 아침부터 이 그림자가 가려버립니다. 예, 그래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예, 그런 상태니까 앞으로 남쪽 방향에 고층 건물이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그림자가 있다 없다, 그리고 그 저 전봇대 지중 구간이냐 아니냐, 예, 요런 것만 신경을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NHN 벅스 살펴보고 시간이 알람을 안 맞춰놨습니다. 제가. 아하. 예, NHN 벅스 지금 간신히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데, 예, 기업 가치보다 다시 낮아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던 그 시점에서 한번 시세를 내고 죽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를 완전히 내고 죽고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수자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다소 자생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또 부채도 없고 그래도 조금씩 영업이익이 나고 매출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또 잠재력을 무시를 하면 안 되는데, 예, 최대 주주도 비교적 큰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시세 분출한 지 거의 2년이 됐는데, 과거에는 한 2년 정도 되면 다시 또 이런 작업을 시도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시세 분출한 지 2년도 됐고 가격적인 매력은 있는데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예, 그리고 매각을 할 것이고 인수 주체를 찾을 것이다. 이건 조금 이제 시기가 지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뭐든지 자산이라는 게 뭐든지 그런데 주인이 나타났을 때 팔지 않으면 심하게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HN 벅스도 과거에 SK텔레콤이 산다고 했을 때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지금은 아마 사는 쪽이 없지 않을까 싶고, 예, 유튜브 뮤직이 이제 계속 시장을 삼키고 있는데 편의성 측면에서는 뭐 사실 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잠식이 될 것이고 자생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답이 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각이라는 막연한 걸 기대하시기보다는 가격이 싸니까 뭐 이런 정도의 접근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이 회사가 나중에 뭔가 자생을 해서 크게 잘 될 것이다라는 것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예, 굉장히 제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